그래서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특별한 시간을 주기도 하지.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이중 메시지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보상의 형태가 외재적인 것보다 내재적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외부에서 주는 거 말고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거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건 상당히 좋은 보상이 됐지. 너도 이런 것 때문에 새벽까지 공부하지 않았어? 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 시험 잘 보면 허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엄마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로 2026년 1월 1일입니다. 2025년 잘 마무리하셨죠? 2026년은 우리 당당이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보면 ADHD가 있는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킨다, 또는 ADHD가 있는 사람은 일을 계속 미룬다, 이런 ADHD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ADHD의 모습은 바로 보상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고 결국 성취도 잘 해낸다는 점이야. 그렇죠. 저는 지금도 보상을 굉장히 원해요. 특히나 즉각적인 보상을 원해요. 예를 들어 우리 당당히 여러분들의 좋아요 또는 조회수, 구독자 수 이런 거를 되게 전 숫자가 올라가면은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댓글이 많이 달리면 엄청 보람 있고 기뻐하지. 이게 다 ADHD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건 도파민과도 연관되어 있지. 나는 도파민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도파민이 나와서 생기 있게 하게 되는데,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생기가 좀 안 나온다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 이 생기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좀 바람직하다고 하는 일, 예를 들어서 공부나 숙제 같은 거 할 때는 잘 안 생기고,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아주 쉽게 생기지. 그래서 주로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뭔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는 건 우선은 힘이 들고 보상은 나중에 나오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동기가 잘 안 생기지. 그런데 ADHD가 있는 사람은 더 심한 거지. 그리고 저는 또 가성비를 엄청 따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성과나 보상으로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울질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 그게 도파민과 관련된 ADHD의 모습인데 너의 특성이 또 그런 면도 있기도 해. 이런 신경학적인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즉각적인 성취나 보상을 원하는 아이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우리 과거 경험을 먼저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좋아요. ADHD 아이들은 루틴을 갖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어렵고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내기가 좀 어려워. 이유는 뭐냐면 집중도 잘 안 되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죠. 공부라고 해봐야 이제 하루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일상의 루틴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야. 오늘 하루 손 잘 씻고 양치질 잘하고 샤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뭔가 변하거나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 ADHD 아이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굉장히 무료하게 느끼는 면도 있거든. 아, 그래서 그런 루틴을 잘 챙겨서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네요. 그렇지. 근데 너는 너의 어린 시절을 많이 잊어버렸나 봐. 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너의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냉장고에 칭찬 스티커 항상 붙여져 있었잖아. 아, 맞죠.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제 포도송이처럼 생겨가지고 포도알에 하나씩 스티커를 채워나가죠. 근데 그거 왜 한 거예요? 엄마는 출근하고 없는 상황에서 너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 예를 들면 생활면에서는 저녁 6시까지는 집으로 돌아오기,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 씻기, 양치하기, 샤워하기 등 10시에 옷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기, 아침에 일어나기 등인데 너는 일찍 일어나는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 그때그때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잘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매미 잡기, 총알 줍기, 축구하기 이런 것들이 널 깨웠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학습 관련해서는 숙제하기, 책 3권 읽기, 기판 수학 연산 문제 풀기, 숙제하기, 준비물 챙기기 등이지.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 그렇죠. 다른 친구들한테는 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었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한 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서 성장이 눈에 보이게 해준 거지. 실제로 ADHD 아이들의 보상책의 핵심은 바로 시각화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과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네요. 원래는 그 하루에 뭐 손 한 번 씻는다고 변하는 건 없지만 이제 스티커가 붙으면 그게 내 눈에 뭔가 변화처럼 보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송이가 점점 차 나가면 뭔가 뿌듯함도 느끼고 조금만 좀 더 이렇게 계속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중간중간 주말마다 보상을 해줬지. 그렇죠. 그 포도알 송이가 제 기억으로 한 50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 가족들이 영화 보기, 가족 회의 때 말한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기, 주말에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놀러 가기, 가족 여행 등이 있었지. 그리고 성장 과정과 성취 진행 상황을 가시화시키는 것도 ADHD 아이들의 보상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보상의 형태야. 보상의 형태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했잖아.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특별한 시간을 주기도 하지. 물론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뭐죠? 이게 이중 메시지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스마트폰은 안 좋은 거야. 눈도 나빠지고 뇌에도 자극적이고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말해오다가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면 마치 상처럼 스마트폰을 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모순적이지. 그래서 난 이건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편이지. 그러네요. 안 좋은 거라고 했다가 잘했다고 또 상으로 준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긴 해요. 그래서 보상의 형태가 외재적인 것보다 내재적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외부에서 주는 거 말고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거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핸드폰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은 외재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 스마트폰을 하면서 휴식을 갖는 것도 외재적인 보상이지.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요? 칭찬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해주는 칭찬은 어쨌든 아이 기준에서는 외부적인 칭찬이 되는 거지. 아, 그럼 내재적인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재적인 보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성취감, 만족감, 흥미 이런 건데. 아, 진짜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면서 즐겁다 느끼면 당연히 도파민이 나올 것이고, 하고 나서 뿌듯함 이런 걸 느껴도 또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는 데에서도 이 성취감이나 뿌듯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직접 만드는데 이게 그 누구도 저한테 뭐 부탁하거나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교재가 효과를 보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시중 교재를 사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너는 교재를 다 만들더라? 네, 시중 교재 사용할 때보다 애들이 이제 반응이 더 좋으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보상인 거죠. 그렇지. 근데 이 내재적인 보상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자기 안에서 나와야 하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완전한 내재적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보상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저희 집에서 좋았던 보상, 제가 자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주말에 아빠가 축구를 같이 해주신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 이건 상당히 좋은 보상이 됐지.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을 기다리는 건 어려우니까 매일 보상을 해줬던 것도 있어. 뭐 해주셨었죠? 너의 일을 잘하고 나면 밤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나갔어. 아, 그렇죠. 저희가 살았던 데 저기 광장 같은 데 있어가지고 인라인을 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 부모님이 바쁘지 않으실 때는 자녀와 함께 몸으로 잘 놀아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쁘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지. 그쵸. 회사도 가고 뭐 일도 하고 돈도 벌시다 보면 바쁘죠. 그렇지. 그런데 자녀가 약속한 바를 잘 이뤄냈을 때는 부모님도 약속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 거지.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상담을 할 때 1대1 특별시간 쿠폰도 권하는 편이지. 약간 연인들끼리 약간 소원 쿠폰 이런 거 비슷한 건가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 예를 들어서 30분 또는 1시간 동안 부모가 다른 일을 잃지 하지 않고 아이가 선택한 활동, 레고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이런 놀이에만 오롯이 집중해서 놀아주는 거지. 대신 약속대로 부모님도 핸드폰을 한다거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금지지. 그거 되게 약간 따뜻한 보상이네요. 그래.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요리나 간식 만들기 이런 것도 좋지. 주말에 집에서 베이킹해도 얼마나 재밌는데. 아, 그렇죠. 우리 또 최근에 엄마 생신 때 같이 베이킹 클래스 가서 케이크 만들었잖아요. 그거 진짜 재밌더라. 이런 시간을 자녀에게 약속하는 거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숙제를 잘 해내면 주말에 한강 가서 너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자. 이런 식으로. 너도 이런 것 때문에 새벽까지 공부하지 않았어? 그쵸.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제 저 시험 잘 보면 떡볶이 사주신다 해가지고 박 터져라 했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떡볶이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가성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는 뭔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나도 이제 잘할 수 있다. 나도 꽤 멋진 놈이야. 이런 걸 주변에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남들에게 또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너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강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엄마나 아빠가 내 아들이라면 당연히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 너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온 거지. 외재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재적인 동기와 떡볶이라는 보상을 함께 기대한 거지. 맞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 일주일이란 시간도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해.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세우는 거지. 안 그러면 목표는 잔뜩 크게 세워놓고 가까이도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하면서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단위로 쪼개도 되고 일 단위로 쪼개서 시작해도 돼. 그러네요. 손바닥은 이제 닿을 만한 곳에 목표부터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시간이나 기간을 늘려가는 게 좋겠네요. 호당 엄마. 오늘은 ADHD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우리가 권장하는 보상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것들이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가족과 온전히 보내는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아닐 수도 있고, 이상적 이야기로 보이는 것들도 누군가는 노력해서 실천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저희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당히 부모님들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앞으로 당당히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보자. 네, 좋아요. 구독자 수나 좋아요 수가 늘지 않아도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